언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아이디어? 화장실. 화장실. 주차하는 것 같이 화장실 변기에 주차? 이사로가 차있나 안 차있나.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실내 화장실이 하도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네. 미리 비어 있는데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었어요. 나 같은 놈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여태까지 봤던 거는 사실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좀 난이도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사실 그 블록 코딩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어쨌든 타이핑을 해가지고 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실제로 해야 뭔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결국엔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언어가 되게 다양해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까, 중국어를 배울까, 일본어를 배울까, 뭐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고, 뭐 태생이 다르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언어가 되게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뭘 많이 쓰냐? 기왕이면 많이 쓰고 편한 거 배우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예요. 이게 이제 2017년에 뭐 여기 뭐지 소프트웨어.kr이 뭐 국가 어디 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서 2017년 종합 기준 1위로 파이썬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언어기도 하고 또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왜 이게 종합 1위를 했을까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걸 배우면 다른 거에 대한 아쉬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 이걸 더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 자료더라고요. 되게 좋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블록 코딩을 한 거는 그 블록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컴퓨터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자체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프로그래밍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이나 작성을 위한 코딩이나 작성 후 테스트까지 다 통합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나랑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언어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을 하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큰 범주에서 얘기되는 프로그래밍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는 관점은 뭐 사용자 측면, 실행 측면 뭐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용자는 우리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니까 이제 고수준 언어, 저수준 언어라는 게 있어요. 고수준 언어는 뭐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고안된 언어를 고수준 언어라고 그래요. 저수준 언어는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빨라요. 대신에 사람이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보기엔 쉽지만 컴퓨터가 보기엔 좀 어려워서 좀 느려요. 컴퓨터가 수행하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또 실행 측면에서는 뭐 컴파일러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트 언어 뭐 이렇게 있는데 컴파일러 언어는 뭐냐면 어떤 일정 수준의 고수준 언어를 저수준 언어로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짜놓은 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해줘서 컴퓨터가 빨리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컴파일러 언어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냥 이 고수준 언어를
그때 번역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그 번역하는 시간만큼 더 수행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울 파이썬도 스크립트 언어에 속해 있는데요. 이 사람 프로그래밍을 한 코드가 그때 이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걸 스크립트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따가 예제 하나는 해볼 건데 그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전공자들만 배우는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공학 이제 입학해서 들어가면 배우는 게 C 언어예요. C 언어는 이제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건데 가장 대중적인 오래된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게 이제 뭘 하는 코드냐면 이걸 수행하면 컴퓨터 까만 화면에 헬로 월드 엔터 쳐주고 그냥 끝이에요. 이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인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그러니까 요게 고수준 언어면 요게 저수준 언어예요. 이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어를 그러니까 이 C로 코딩된 거를 이 어셈블리어로 바꾼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뭐 CPU랑 메모리의 값을 써주고 부르고 뭐 호출하고 뭐 이 헬로 월드를 어디다 써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CPU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CPU는 요런 그 구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뭐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수준 언어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언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이 썼던 것 중에 포트란이나 파스칼이 있고 C++, 자바 이런 게 있어요. 자바는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네 가지가 다 똑같이 헬로 월드라는 그 문자를 보이게 하는 코드인데 생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어마다 형태가 다르다. 중국어, 일본어가 다르게 생겼듯이 대신에 이제 일본어, 중국어가 똑같이 한자를 쓴다는 어느 정도 조금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잘 찾아보면 이런 뭔가 따옴표가 있다든가 뭐 가로가 쳐져 있다든가 이런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한 언어를 잘 알면 다른 언어를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다. 뭐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파일러 언어, 뭐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팅 언어 있는데 그냥 아까 설명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배울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은 되게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요. 그러니까 비프로그래머들에게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플랫폼, 뭐 리눅스, 윈도우, 뭐 아까 아두이노,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는 건 뭐냐면 갖다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블록 코딩을 얘기하면 블록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구조적 프로그래밍, 뭐 함수적 프로그래밍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고 뭐 이제 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뭐 이런 걸 했고 최신 버전은 지금 3.7 버전, 그다음에 2.7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점대 버전이랑 3점대 버전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게 호환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2점대 버전을 못 버리고 3점대 버전이랑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화가 있는데 이 기도 반루썸이라는 사람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이력서를 올려놓고 있는데 어디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당신이 뭐 파이썬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고 되게 경력도 좋은 것 같은데 파이썬 개발자로 우리가 당신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뭐 파이썬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아냐 뭐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대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예.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였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별로 남자에 관심은 없어가지고. 남자예요? 남자는. 그 이제 루비라는 게 파이썬에 대항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건데, 네.
그 되게 그냥 영어처럼 읽히는 문법으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비전공자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루비도 되게 좋은 언어인데 파이썬보다는 쓰임새는 좀 적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파이썬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루비도 어떤 특정 분야, 웹 개발 같은 데서는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트란이라는 건 되게 오래돼서 저도 잘 몰라서 뭐 이런 게 있다. 코볼도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밍 배우기 이전 세대는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이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자격증 딸 때 배웠는데, 비주얼 베이직. 그 베이직이 이 베이직이랑 똑같은 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거의 안 쓰고 파장되고 있는 언어로 볼 수 있죠. 그 C는 이제 C++의 전신이 되는 이제 언어인데,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어와 고수준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애매한 중간에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이해는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이해를 억지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수준이고, 또 컴퓨터 입장에서도 이거를 막 컴퓨터가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언어로 하기엔 애매한데 그래도 어중간하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C++는 뭐냐면 C에다가 뭐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기법을 넣어서 좀 고도화시킨 그런 언어예요. 네, 질문. 객체 지향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객체 지향을 사실 지금 네, 그냥 언어면 언어인데 네. 이거는 객체 지향 언어가 대체 그냥 영어나 일본어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 문화예요, 문화. 일본에 있는 문화가 있고 중국에 있는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C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C++에는 객체지향이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한 그 문법도 잘 돼 있고. 근데 객체지향이란 게 뭐냐? 객체가 뭐냐? 객체는 어떠한 뭉탱이 같은 거예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까 블록 코딩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쭉 실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예제 보셨겠지만 막 되게 난잡해요. 막 퍼져 있어요. 근데 객체 지향이라는 걸 도입하면 그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객체라는 것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쁘게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 보따리는 뭐 점프를 하는 거고 이 보따리는 스테이지를 넘어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따리화를 잘해서 아니 그게 이제 그 하나가 객체가 될 수 있게. 이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C#. 이름이 왜 C#인지 아시는 분? 맞추면 1,000원 드릴게요. 옛날 플러스 저게 비슷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맞아요. 뭔가 자, 누가 새로 만들었는데 졸다가 써서 플러스 합치면 샵이죠. 그래서 뿔뿔뿔뿔 해서 그 C샵이에요. 그 진화된 버전이다. 그래서 이제 C샵은 사실 자바라는 언어가 나오면서 러시아말을 개발자가 네, 맞아요. 그 이제 그 자바가 나오면서 그 C가 좀 죽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 대응해서 자바에 차용된 어떤 좋은 점들을 C++에 가져와서 업그레이드해서 C#을 만든 거예요. 근데 C#은 이제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단넷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 어떤 언어가 컴퓨터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인터프리터나 뭐 그런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일종의 번역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C샵이라는 언어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번역기다. 근데 번역기가 윈도우용 번역기가 있고 리눅스용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기가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에
맥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개발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맥에는 사실 그 단넷이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 C샵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한 자바라는 애는 그 단넷을 비교하면 JVM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각종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리눅스 이런 데서 다 작동할 수 있는 번역기예요. 일종의. 근데 그 번역기가 되게 개발이 많은 디바이스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개발자가 몸값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바만 알면 내가 안드로이드 코딩도 할 수 있고 윈도우 코딩도 할 수 있고 뭐 리눅스 코딩도 할 수 있고 맥 코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바가 뒤에 나올 거예요. 응. 그래서 자바도 사실 되게 유명한데 개발자 구인 구직할 때 가장 그런 개발자 그 구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가 사실 C++ 다음으로 나왔는데 뭔가 좀 C++이 좀 어려워요. 그냥 배우기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뭔가 논리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유명해졌고 뭔가 그 자바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대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랑 좀 맞는 것들이 있어서 큰 기업에서 보통 자바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요. 대규모. 그래서 엔터프라이즈급 이제 프로그램들은 보통 자바로 하고 대기업에서 개발자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구인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자바를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었고, 뭐 오라클에서 나 원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데랑 같이 했는데 지금 오라클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자바 버전이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신규 문법도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살아있는 언어예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어떤 커뮤니티나 생태계를 고른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죽어있는 커뮤니티나 생태계는 사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시겠지만은 IT 쪽이 뭔가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고 그걸 반영이 빨리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계속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뭔가 사람들이 더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언어다.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흔히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그냥 자바를 응용했을 뿐이에요. 그냥 쉽게 응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는 둘 다 써봤지만 별로 관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웹에서 많이 쓰이고 표준 HTML 문서에서 뭔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뭐 버튼이 뭐 꺼진다든가 뭐 버튼이 활성화된다든가 아니면 넘어갈 때 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을 뭔가 그런 코딩을 하기 위해 웹상에서 뭔가 역동적인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언어예요. 최근 웹 브라우저는 모두 지원하지만 옛날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웹 브라우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자바스크립트 오류해서 막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막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말이고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주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이고 스크립팅 언어고 이것도 이제 객체 지향적인 거고 뭐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 액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혹시 플래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플래시에서 어떤 코딩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 언어다. 그러니까 웹상의 자바스크립트라면 플래시상에는 액션 스크립트다. 물론. 그래요? 네, 지금은 뭐 사실 플래시가 많이 사장이 됐기 때문에 많이 죽었죠. PHP. 저도 이 PHP를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 많이 쓰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언어예요. 아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여지는 화면에서 동작하는 것들이고 이 PHP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뭔가 뭐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회원 가입을 처리한다든가 로그인을 시켜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PHP라는 언어로 구현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뭐 ASP 이거 거의 안 쓰고요. JSP는 자바가 아까 PHP처럼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링크를 또 걸어놓은 게 있는데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게 그 컴퓨터 관련 강의들을 자유롭게 사람들이 올릴 수 있게 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자바를 배우고 싶다면 자바 들어가서 강의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언어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으로도 이제 다 수업이 돼 있고요. 역사, 소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치하기, 뭐 만들기, 뭐 이런저런 특징들 하나하나 클릭해서 쭉 보면 아 내가 이제 자바를 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수준까지 높여줘요. 이제 컴퓨터로 뭔가를 배운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컴퓨터를 배울 땐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책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만 되면 책이 다 있어요. 유튜브에서 강의 보고 뭐 이런 데서 샘플도 볼 수 있고 남의 코드도 다운받아서 바로 돌려볼 수가 있고 뭐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는 게 재밌다. 그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가 여기 있는데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